안녕하세요. 랜드이스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강두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간평 1차 시험에 대비해서 꼭 이 부분은 꼭 알아야 된다. 이 챕터는 꼭 가져가자. 라는 부분을 알려드리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교재를 기준으로 5년 동안 2번 이상 출제된 거, 5년 동안 2번 정도 출제된 것을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 것이고, 그리고 이제 5년 혹은 6년 동안 4번 이상 출제된 것을 보라색으로 색칠을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사실 이제 본인이 면과랑만 목표로 하고 있고 최대한 좀 줄여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싶으시면 보라색 색칠한 그 챕터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그래도 약간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명가락에 도달하는 좀 전략적인 접근이 아닐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시 목차, 여러분들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제 커리를 따라왔거나 혹은 이제 커리를 따라갈까 말까 하는 그런 수험생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제 교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릴 거고, 사실 뭐 타 교재에도 이 목차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특히나 미시 같은 경우는 목차가 거의 다르지 않고 거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여튼 많은 수험생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미시경제학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 간평경제학 같은 경우는 미시가 한 20문제, 거시가 20문제. 그래서 제가 말하는 미시 거시라 함은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무역론 부분을 저는 미시에 가르쳐서 설명드리고 금융론 부분을 거시의 맨 마지막에 넣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각각 거의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시에서 어떤 부분이 잘 출제가 되었는가 보면, 챕터 1에서 수요와 공급에서는 수요의 변화 쪽이 이제 5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역시 여러분들 느꼈겠지만 탄력성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6년, 5, 6년에 4번 이상 출제가 됐으니까 잘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다음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에서 균형의 변화라든지 잉여라는 게 한 2번 정도, 5년 동안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조세 파트에서 조세의 귀착이라든지 조세의 비효율성 혹은 조세의 초과 부담, 이런 부분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됐어요. 5년에 4번 정도. 자, 다음으로 이제 소비자 이론에서는 쭉쭉쭉 산별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가 거의 되고 있고,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그런 토픽은 이 대표적인 효용함수에서 곱도글라스 효용함수가 6년 동안 4번 정도 출제됐고, 그리고 레온티에프 효용함수, 선형 효용함수가 한 2개 정도씩 출제가 된 것 같아요, 각각. 자, 다음으로 이제 현시선호 이론이 과거에는 잘 출제가 안 되었는데 최근에 한 5년 동안 2번 정도가 출제되었고, 사실 이제 불확실성과 기대 효용 쪽은 여러분들 배우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리 간평 경제학에서는 한 10년, 최근 10년째 출제가 안 되고 있어요. 과거에는 출제 빈도가 높다가 최근 10년간은 출제가 안 되고 있으니까 버리셔도 지장이 없고, 그 다음에 생산자 이론에서는 장기 생산함수에서 합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되었고, 비용함수는 장기 비용함수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생산함수 쪽에서 역시 콥더글러스 생산함수,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효용함수에서 배우시는 콥더글러스 함수랑 레온티에프 함수, 그리고 생산함수에서 배우는 콥더글러스 함수와 레온티에프 함수, 물론 완벽히 동일하진 않지만 거의 비슷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시장이론에서 완전 경쟁 시장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독점 시장 역시, 일반적인 독점 시장 역시 출제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략한 개선 문제라든지 개념 꼭 챙겨 가셔야 되고, 다음으로 독점 시장 중에서 가격 차별하는 상황 한 5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됐고, 독점적 경쟁 역시 2번 정도 출제됐어요. 자, 게임 이론 6년에 한 4번 이상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개념 숙지하셔서 가져가셔야 되고, 이제 과점 시장에서 수량 경쟁을 하는 모형에서 여러분들 꾸르노 모형이랑 슈타켈버그 모형 배우셨을 텐데, 사실 이거는 한 5년 동안 2번 정도 출제가 되긴 했으나 이 내용을 숙지하기는 사실 쉽진 않아요.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신 수험생 한해서는 제가 좀 빨리 푸는 법 이런 걸 알려드렸으니까 그 정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좀 패스하는 것도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자, 다음으로 이제 요소 시장에서는 우리 간평 특유의 5.2 요소 수요와 관련돼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노동 수요 그리고 노동 수요자가 독점적인 상황,
그래서 수요 독점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꽤나 많이 출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잘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사실 일반균형 6장 역시 6.1, 6.2, 6.32 5년 동안 한 2번 정도씩 파레토 효율성은 그보다 좀 더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은 출제 빈도로만 따지면 버리면 안 되는 토픽이긴 한데 워낙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냥 버리기를 권해드리고, 어떤 중요한 개념을 직관적으로만 말문제 대비해서 직관적으로만 기억하시길 권해드리고, 시장 실패에서는 역시 외부 효과 그리고 외부 효과 해결 방안 이쪽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공공재랑 비대칭 정보도 5년 동안 한 각각 2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었고, 사실 무역론은 출제 빈도가 꽤나 낮아요. 타 시험에서는 무역론이 엄청 출제 빈도가 높은데 우리의 간평에 한해서는 출제 빈도가 크게 높지 않으니까 본인이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겠다 하면 무역론은 버리셔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겁니다. 자, 다음으로 거시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거시도 이제 1장에서 우리가 GDP라든지 GNP, GNI를 배우고, 그 다음에 물가지수로서 소비자 물가지수 GDP 디플레이터를 배우는데, 이 물가 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더불어 이제 기초적이라고 해서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그리고 그거를 변형해서 Y 빼기 C 빼기 G가 I가 되는 대부자금 시장, 그 측면 의 개념 문제들이 한 2문제씩 정도 출제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케인즈 모형과 고전학파 모형 모두 굉장히 중요해서 이건 거의 뭐 매년, 케인즈 쪽은 거의 매년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고전학파는 최근에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네, 케인즈 모형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우리 ISLM 기초가 되는 거니까 역시 당연히 잘 숙지를 하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3장에서는 소비함수, 투자함수인데 소비이론은 그래도 5년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었고, 투자이론은 최근에 QE론에서 한 2번 정도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소비함수, 투자함수도 양은 많지 않고 그럼에도 이제 출제 빈도가 높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폐 시장에서 화폐 공급과 관련해서 굉장히 출제가 잘 되고 있다.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으나 그래도 적어도 이런 개념들은 뒤에서도 연관이 있으니까, 화폐 수량설, 피셔 관계식 이런 거는 개념 그걸 대놓고 문제화한 거는 여기서 자주 등장하진 않았지만 뒤에 내용들과 다 연관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챙겨 가셔야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 ISLM 자체에서도 4문제, 그걸 가지고 정책 효과를 살펴보는 거 각각이 다 4문제씩 이상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5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 반복 숙달하셔서 마스터를 하셔야 되고, 6장에서는 상대적으로 5장에 비해서는 출제 빈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총수요에서는 자주 출제가 되었고, 총공급과 관련해서까지는 5년에 2번 정도, 최근 5년에 2번 정도 출제됐는데, 이 뒷부분은 상대적으로는 최근 출제 비중은 떨어지니까 이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제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7장 실업과 인플레이션. 그래서 이제 실업과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 고용 통계라고 해서 실업률 계산하고, 그 다음에 자연 실업률 계산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실업의 유형, 이런 토픽에서 이제 자주 출제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도 한 2번 정도가 출제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필립스 곡선과 정책, 최근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토픽에서 막 출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합쳐서 통으로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숙지를 하셔야겠네요. 자, 다음으로 8장은 경기변동론과 성장회계에서 각각 2문제 정도씩, 5년에 2문제, 최근 2문제 정도씩 혹은 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 우리 솔로 모형은 사실은 워낙 중요해서 거의 매년 출제가 되긴 하는데 사실 너무 어렵긴 하죠. 내용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어렵긴 해요. 그럼에도 이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직관적인 거 혹은 기계적인 계산 문제 정도는 꼭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고, 그에 반해서 이제 내생적 성장 모형은 최근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개방거시 경제라고 해서 우리 국제경제학에서 미시적인 접근이 국제무역론이었고 거시적인 접근이 국제금융론인데, 여러분들 국제경제학을 다 버리는 건 사실은 옳지는 않은 생각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무역론 부분은 통으로 버리셔도 크게 지장 없지만, 국제금융론 중에서도 이제 구매력 평가설이라든지 이자율 평가설은 그래도
5년에 2번 정도씩은 혹은 3번 정도씩은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챙겨가시길 권해드리고, 사실은 근데 이 정도는 아셔도 상식선에서도 나쁘지 않은 내용이니까 꼭 공부를 하시길 권해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환율제도와 국민소득에서도 역시 한 2번 정도 출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여기서는 조금 공부할 내용이 있으니까 이거는 상대적으로 조금 이 내용도 알아야 되고 거기에 뭔가 더 붙여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까지는 본인이 면과락 하시겠다. 면과락이 목표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보라색 챕터 위주로만 공부를 계속 반복 숙달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한 5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50점 정도는 혹은 60점 정도는 안정적으로 받고 싶으시면 노란색까지 잘 숙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가장 좋은 거는 경제학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이론이 조금씩 비슷한 논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를 제가 버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챙기는 게 좋지만, 또 시간이 없는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만 봐라 강사가 말해주면 좋으니까 제가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께 이런 영상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 도움 됐으면 좋겠고, 내년 1차에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